국내 굴지의 조선업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올해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적자 규모가 메가톤급입니다. 해양 플랜트가 부실을 낳는 애물단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환 기자. 그동안 대우조선의 양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숨겨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결국 사실로 드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의 양이 수조 원대 적자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금융계와 조선업계 안팎에서 계속해서 일었는데요. 급기야 지난달 20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정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대우조선의 양의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은 3조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출액 역시 1조 6,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63%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조선업계에서 분기로는 사상 최대이며 대우조선 창사 이래 가장 나쁜 실적입니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번 달 말까지 대우조선 회계에 대해 실사할 예정입니다. 한 8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하고 하지 않겠느냐 나오는데 그거는 좀 유동적이에요, 상당히 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안이 좀 크니까 이제 실사한다고 너무 이제 몇 달도 늘어지면 또 그러니까 좀 최대한 빨리 하려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대우조선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해양 플랜트의 공사기간 지연이 이번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어제 아래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이미 이런 과정을 겪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같은 시기 삼성중공업은 1조 5천억 원, 현대중공업은 1,7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선 3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양 플랜트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입은 손실은 8조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 플랜트 부문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대우조선의 사내외 협력사는 약 1,800여 곳에 달하는데요. 유동성 위기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사실 우리나라가 최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왜 이 같은 부실이 발생한 겁니까? 조선업종의 사업은 크게 보면 일반 선박 부분과 해양 플랜트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이었지만 최근 몇 년 새 일본과 중국의 맹충격을 받으면서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이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자 수년 전 국내 조선사들은 해양 플랜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오일 메이저사들의 해양 채굴이 이어지면서 발주량이 늘었고 해양 플랜트의 단가가 일반 선박보다 최대 수십 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사들은 해양 플랜트 건조가 정형화돼 있지 않고 지형과 시추 상황에 따라 형태와 기능이 바뀐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발주사들이 원하는 대로 잦은 설계 변경이 필요했고 해양 플랜트 설계 경험이 적은 국내 조선사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공기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오일 메이저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설계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해외에 아주 그런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의 그 설계 결과를 받아서 실제로 대우조선은 지난 2011년 해양 플랜트 4척을 수주했지만 척당 건조 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1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런 데다 국내 업체들끼리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도 문제입니다. 해양 플랜트는 일반 선박과 비교하면 부품 국산화율이 크게 낮은 상황. 게다가 세계 해양 플랜트 발주량이 올해 지난해보다 20%가량 줄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역마진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은 거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할 정도로 정부와 경상남도가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반 선박 건조 기술은 이미 아시다시피 중국이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이고요. 일본은 최근 애나 약화를 무기로 다시 공격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고부가치 사업인 해양 플랜트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조 원의 손실 의혹이 현실화된 대우조선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채권단의 지원과 함께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인력 재배치와 순환보직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 사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전망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플랜트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문 설계 인력을 양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부품 국산화율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원센터가 또 그 고가의 기자재나 고가의 검사 장비, 고가의 설계 도구 이런 것들을 산단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대기업하고도 서로 이제 묶일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준비 없이 뛰어든 해양 플랜트 사업.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